안녕하세요. 주주누나 채널 백곰입니다.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9% 상승한 2450.93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647종목에 하락 종목은 208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 336억, 1283억을 매도하였고 개인이 1418억을 매수하였습니다. 환율의 급등과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월요일 시장은 많이 하락하였지만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지속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저평가 가치주들이 순환매로 급등을 보여주며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안전 마진이 확보된 저평가 가치주들이라면 기회를 활용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잘 보유하여 수익을 극대화한 후에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며 현금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2.2% 상승한 797.02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1169종목에 하락 종목은 265종목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각 622억, 829억을 매수하였고 개인은 1132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이후에 선택해 매수해 나가야 합니다. 매수한 종목 100% 모든 종목을 성공 투자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번 수익을 볼 때 충분한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야만 시드머니를 늘리면서 성공 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보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기사들도 정말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뒤흔들고 기관은 단기적인 거래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중심을 잡기는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 전체가 아닌 보유한 종목들의 가치를 보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 리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은 공개한 이후 이미 매수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신규 매매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분석 이후에 매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글로벌 건설 경기 확대에 신흥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되었지만 앞으로 네옴시티와 원전,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한다면 건설 경기가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가격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현대건설기계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설기계의 PBR은 0.6으로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이고 현금 배당도 2.87% 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난번 함께 공부할 때 언급해 드렸듯이 중국의 봉쇄로 인한 악재가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자산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 소형 원전이나 네옴시티 건설, 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도 1년 3개월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볼 때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3분할이나 5분할 정도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같은 업종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 제뉴에 인수합병되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4,000원 정도 하던 주가는 5,000원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완료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건설주와 더불어 건설기계 산업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태조 이방원을 외치더니 결국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장기 시세가 끝났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속 강조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최근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정은 사실 장기 투자자라면 조정을 감수하고 보유할 수 있고, 조정이 너무 싫은 투자자라면 일부 수익 실현한 후에 일부만 보유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의 모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종목을 너무 빨리 매도해 버리거나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실현해 놓고 나머지 수량은 장기 투자를 하거나, 나의 평균 단가가 워낙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흔들림은 무시하고 시세가 끝날 때까지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투자에서 필요한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 코리아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강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일당 100% 이상의 수익으로 보유한 수량의 일부를 수익 실현해 놓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더 올라주면 좋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으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고 전부에 매도해버리면 결국에 더 상승할 때는 먼 산만 바라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때로는 1년 이상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매수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가에 매수를 한다 해도 마이너스 30% 이상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관이음새 업체의 경우에도 처음 매수했을 당시에 거의 30%까지 하락했다가 제대로 상승하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급등한 차트만 보고 부러워할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 기간을 참아내고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겁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을 산다고 해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미래의 그림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을 인내심과 배짱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 번의 경험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다음에도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게 되실 겁니다. 세아 특수강의 경우에는 8월 18일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간신 종목으로 공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통해 매매 공부를 해본 종목이기도 하고, 고배당 매력의 기업이 가치 대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저렴한 주가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고, 지금 가격대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렇게 빠른 급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깊숙이 눌림목을 형성하며 매수 기회를 주고는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시장을 구석구석 찾아보면 이렇게 크게 저평가됐지만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엄청나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이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아 특수강도 사실 최근에 13,0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15,000원 부근부터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단기적으로 20% 정도 손실을 냈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주어서 지금은 단숨에 50% 이상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단기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힘들 때는 그 종목의 펀더멘탈과 안전마진을 생각해보고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안전마진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지키면서 보유해 나가면서 추가 조정에 대비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전체 계좌는 좋은 성과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로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구독자 이영수님께서 이수화학으로 세 자릿수 수익을 꼭 볼 거라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던 게 벌써 몇 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100% 이상의 수익을 봤는데요. 함께 수익을 누린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학주의 경우 시장에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소외받아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중소형 화학주의 경우 이수화학, 율촌화학 등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지만 에틸렌 가격과 수요 감소라는 악재로 인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대형주의 경우에는 아직도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의 경우에는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성과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BTS는 군대 이슈로 인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단기적으로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뉴진스가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성공시켜 자리를 잡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이브가 현재까지는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잘 해주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주식을 보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종목 분석이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전 세계 약 120개국의 교체용 타이어 및 신차용 타이어의 유통과 판매 활동 중입니다. 최근 마곡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유통 채널 판매도 홈쇼핑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로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강한 내구력을 가진 기술력이 필요해 기술력이 더 고도화되고 교체 주기도 짧아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넥센타이어의 PBR은 0.4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지만 현재 이익은 적자입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차트를 보면 2021년 6월 11,400원을 형성했던 주가는 50% 이상 하락하면서 5,150원까지 떨어졌고 최근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5,000원 부근까지 조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지금의 주가는 많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